안녕하십니까. 평양만사 김길선입니다. 우리 박서연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네. 우리 안녕하세요. 나날이 이뻐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또 6.25 전쟁에 대해서 지금 북한은 매일 노동신문이나 이게 뭐 언론 출판물을 보면 6.25, 7.27, 반지반미 투쟁물관 요새는 이름을 조금 바꿨더라. 수로를 다르게 쓰더라고. 여기 쭉 보면 지금 계속 미지아 남조선 개래도당의 만행 뭐 이거 계속 나오거든. 자기네가 말하다 모자라면 이란 때 어쨌어, 이라크 때 어쨌어, 뭐 이것도 끄집어내. 뭐 북한 인민들 자체가 그게 관심도 없는 관심도 없지. 네, 쟤네끼리 짓거리고 그러는 거죠. 어찌 보면 지금 자라나는 세대들은 6.25 전쟁에 대한 특히 80년대에 90년대에 자라나는 세대들은 월미도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 아, 저는 깜짝 놀라서 얘도 월미도 있고 여기도 월미도 있고. 나는 월미도가 북한 월미도인 줄 알았어요. 월미도가 네. 대한민국 땅에 있다는 걸 몰라요. 몰랐어요. 뭐 그쪽에. 우리는 북한에서 뭐 어제 한국하고 우리 뭐 인접해서 그것만 뺏기면은 뭐 북한이 다 먹는 줄 아는 이런 그런 건 줄 영화 알아. 있잖아. 월미도란 예술 영화가 그렇게 돼 있잖아. 네, 그렇게 됐어요. 이대원 중대가 뭐 미문이 포를 가지고 뭐 전쟁을 막았다느니 뭐 어쨌다는. 북한이 대한민국 거를 뺏어서 지켰다는 설인지 뭐, 어쨌든 네. 월미도가 어디 북한 땅에 있는 줄 아는 애들이 그들에게요. 어쨌든 어느 섬에도 북한 주민들은 자유로이 못 들어가거든. 그러니까요. 네. 서해에 그렇게 섬이 많아도 섬에는 누구나 함부로 못 들어가. 못 들어가요. 다 군사기지. 섬 사람들은 태어나서부터 거기서 대대손손 또 등대지기를 하든 뭘 하든 살아야 되거든. 그래요. 그리고 뭐 학용품이나 뭔가 이렇게 할 때는 그걸 다 공급해 줬으니까 그때 당시도 그거 갖고서 가져다 쓰면 주고 가져다 안 주면은 못 쓰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 이 섬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개념은 그 수령이 네. 사랑이 무슨 뭐를 사랑이 선물을 선물에 줬다느니. 직승기를 띄워서 뭐 떨고 어떻겠다. 줬다느니. 섬에서 애나 다 곤란을 겪은 산모에 대해서 수령이 직승기를 보내서 뭐 데리고 나와서 뭐 어떻겠다. 섬은 정말 우리나라 땅이긴 맞긴 많은데 어디 있는지 딱 그 바닷가에 붙어있는 사람만 알거든. 네, 네, 맞아요. 그러면 오늘 요거 하나 좀 물어보려고 그래. 북한에서 살 때 유견 전사자 군인들이 묻혀있는 추모지 같은 걸 본 적 있나? 못 봤어요. 어릴 때부터 조선전쟁에 대해서 교과서부터 체계적으로 저는 많이 배웠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와서 내 머리가 텅 빈 것 같아요. 우리는 거기선 0이야. 네. 도대체 어느 고장에서 저런 전투가 있었는지, 미국은 어디까지 들어왔댔는지, 왜 서울까지 나갔다 들어왔는지, 뭐 영문도 모르고 그저 조국 전쟁이 있었다. 여기서 뭐 위대한 수령님께서 뭐 무슨 뭐 지락펴락 뭐 했다 뭐 어쨌다 이런 소리만 들었지. 희생자 묘를 본 적이 없지. 합동묘를. 없어요. 6.25 전쟁 희생자 합동묘를. 근데 미군도 량강도까지 들어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시어머니가 그때 거기 이게 코 크고 눈이 오목하고 머리 노란 사람들이 오케이 하면 자기네다 이렇게 알사탕이라고 줬다는 거예요. 6.25 때? 네, 6.25 때 우리 시어머니가 그렇게 받아서 먹어 자기는 초콜릿이라고 그때 먹어봤대요. 거기. 시어머니가 양강도 출신이야. 네, 양강도 보촌 태생이에요. 양진호방까지 들어왔으니까 양강도에서 돌아섰다는 소리도 있고 이렇게 됐는데 시어머니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전쟁 참가자라고 이제 이야기했잖아요. 전쟁물 영화가 이렇게 나오면 야 서연아 저게 어디서 저렇게 전쟁했다니? 저 전쟁에 참가한 아버지가 모르면 난 태어나지도 않은 나는 어떻게 하냐고. 야 나는 전쟁이라면 내가 그때 분대장 했어. 몇 살 때? 아버지가 17살이 됐대. 언제부터 분대장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자기는 분대에 무슨 12명이 있었는데 총 한 번도 못 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대에 장총이라는 긴 총을 이게 아버지 이게 그 어깨에다 메어줬는데 거기 탄알이 있는지도 몰랐대요. 그래서 서른에서 아식보청이라고 긴 거 있지? 네, 키가 그때 그때 사람들은 키가 작았어요. 작았지.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장총 키도 안 되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저녁에 뭐 이 장총한테 이 발뒤치기를 너무 찍혀서 저녁에는 거기 시뻘겋게 달아서 이렇게 물집도 막 생기고 막 이래서 그거 계속 그 약도 없으니까 이렇게 이 뭐 라이터를 딱 총을 놔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걸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전쟁에 나가서 뭐 총 쏘고 그러니까
저거는 도대체 어느 산에서 저렇게 전쟁을 했대? 아유, 전쟁에 참가한 아버지가 그걸 모르면은. 그 6.25 전쟁 참가자로 아버지는 딱 타이틀 딱 들고 뭐 7월 27일에는 뭐 전쟁 승리 기념말이라고 뭐 전쟁 참가자들 데려다 식사도 한 끼 대서 로병대에도 갔다 오시고 그랬어요. 아버지도 그러니까 6.25 전쟁 묘에 대한 북한군 묘에 대한 말은 말씀 그런 많이 말은 없겠구나. 뭐 없죠. 뭐 무슨 자기네 군대에서 뭐 싸움에서 뭐 죽은 사람이 있어야 야 우리 그때 뭐 어떤 사람이 어떻게 죽었을 기억이 나는 사람이 있을 거잖아. 어디다 묻었겠다. 그런 말은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뭐 1211거지 어디가 있었는지 351거지가 어디가 있는지 그 1211거지라는 게 어디 있어요? 강원도지. 강원도에 있어요. 351거지도 강원도겠지. 대학 졸업생입니다. 전투가 다 그 강원도 쪽에서 이루어졌네. 6.25 전쟁이 끝났는데도 전사자 가족이 그렇게 많았거든. 네. 그래도 그 전사자 가족의 내동무의 아버지묘가 어디 있는지 누구도 물어도 안 보고 당사자 자체가 몰라. 네. 그래서 전쟁을 하다가 어디서 청에 맞으면 그래서 그 산이 그냥 묻혀버리는 거. 묻혀있는 거 그래서 같다. 그렇게 생각을 했지. 나는 이게 북한에서 대학이 금방 갔는데 거기로 그 시미리 애국율사는 거기 동원이 됐댔어요. 실질적으로 그 가보니까 뭐 썰릴 사람이 한나. 그다음에 무슨 뭐 전후복구 건설식에 무슨 그 뭐 그러니까 묘비에 뭔가 선명치 않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묻혔더라고요. 이게 뭐 면적도 작아요. 썰은 사람도 있다? 네, 그 썰릴 사람 한 사람 있어요. 못 가봤거든. 네. 뭐 나도 뭐 기초 공사에 가고 뭐 이랬으니까. 그런데 거기 동원됐대서 네. 묘 조성하는데? 네, 동원 거기가 우리 그 대학 때 거기 동원 갔댔어요. 거기로 그 애국열사릉에. 그래서 저도 아 이게 시미리 애국열사릉이 있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알았어요. 군인묘는 아니거든.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우리 무슨 전후복구 건설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에서 무슨 뭐 영웅이 된 사람, 공로를 세운 사람. 네, 뭐 그런 사람들이 묻혔다고 하는데 뭐 무슨 대성산 혁명열사릉 가봤지? 네, 가봤어요. 거기는 무슨 항일 무장투쟁 시기에 싸운 사람들 여기다 묻혔다 하니까나 뭐 그런가. 그거는 거의 김일성을 모시고 항일 빨치산에 한 사람들 묘거든? 네네, 맞아요. 그거는 6.25 전쟁 참전해서 죽은 어떤 군인이 시신도 없거든? 없어요. 좀 못 봤어요. 대학 때 우리 친구들이 좀 머리 좋은 친구들이 많았어요. 이게 야, 근데 이상하지? 그럼 왜 우리 그때 그 말을 했어요. 네. 약동강 전투라는 거는 이민군대가 끝까지 들어갔다가 후퇴를 못하고 들어왔는데 왜 그 남한 땅에서 전쟁은 많이 이루어졌는데 북한 땅에서 전쟁이 이루어진 건 이렇게 막 싸운 건 없지 않아요. 6.25 전쟁 당시에 거기서 뭐 대전 해방전투, 서울 해방전투, 낙동강 전투, 뭐 안동 해방작전 뭐 이런 건 많은데 북한 지역에서 무슨 쳐들어왔다면 북한에서 전투가 많겠네. 그건 두rum밖에 없지. 뭐 만약 미국이 들어왔다 하여 뭐 15개 추종국가라고 이렇게 우리가 들었지 않아요. 평양은 폭격을 내다 쳤지 않아요. 사람은 못 들어왔거든요, 거기에. 어쨌든 평양 방어전투, 신의주 방어전투 이런 말은 전혀 없거든.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6.25 전쟁을 김일성 적석이 일으켰다는 반증이거든. 그래도 70년대까지는 장진호반 전투는 돼 있었어요. 네. 그 장진호반 전투는 왜 또 그게 미국군이 그 사진이 있잖아요. 얼어서 추워서 얼어준 그 장면만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말하자면 김일성이 탁월한 지략에서 미제를 우두머리하는 추종국가 몇 개 나라 군대를 장진호반까지 유인해 들여다가 뭐 어떻게 장진호반에서 넣어라 겨울을 맞고 무시게 어찌고 하면서 그런 소리는 막 있고 이민군대는 많이 안 죽었구나. 그래서 그때 당시는 왜냐하면 김일성 적석 정권 자체가 6.25 전쟁 당시 북한군이 몇 명 죽고 몇 명 뭐 부상당하고 이걸 어떤 정도 숫자상으로 보여주질 않아. 그러니까 내가 70년대 대학 다녔으면 네, 저 졸업이 84년이고 84년. 네. 그러니까 이게 북한 당국은 6.25 전쟁에 대해서 뭉뚱그려서 제일 위대한 그 김일성 그 백전백승의 강철이 등장해서 어쨌든 승리했다. 그래서 승리한 것도 없고 밤낮 가련하게 싸웠단 말밖에 없거든. 네. 그러면 북한에 어떤 추모탑이 있는가? 그럼 추모탑은 내가 뭐 김일성 영생탑 같은 거는 많이 본 적이 있어도 뭐 가는 곳마다 영생탑 모자이크 뭐 이런 건 있는데 인민군 추모탑이라는 건 뭐 어디 하나 있지 않아요? 어디? 이민군대가 둘이서 이렇게 깃발이 이렇게 들고서 이렇게 그거는 월안봉 구역에는 전승기념관 기념관이 하나 맞아요. 밖에 나 그거밖에 본 거 기억이 없어요. 그 기념관 전승기념관 북한 주민들이 가본 사람보다 못 가본 사람이 절대 다수거든. 소련 추모탑, 중국 추모탑은 있거든.
그런 것도 어디 있긴 있다 하는데 우리는 제 눈을 가보지 못했지. 가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 둘 다 뭘 한 봉이 있어. 아, 그 평양에 있구나. 8.15 해방 전에 북한 땅에 들어왔던 소련군 그 해방탑에 딱 가보면 앞에 그 속돌 있지? 네. 그 쫙 주변에 다 조각이 새겨져 있는데 이름이. 다 소련 군대들이 뭐 이렇게 싸움하고 부상당하고 소련 군대에 가는 그것밖에 없어. 또 중공군 6.25 참전 그 중공군 우위탑 딱 있잖아. 아, 뭐 있긴 있는데 저는 가본 일이 그럼 없어요. 누구도 단체로 안 가. 계속 지금 6.25 전쟁 아무리 떠들어도 대한민국 주민들은 6.25 전쟁에 대해서 기록으로 많이 남겨져 있고 다 돼 있지만 네네. 북한 주민은 아예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없어요. 그저 전쟁을 이렇게 수령님께서 승리해서 이끄셨다는 거밖에 없어요. 그 말하자면 국군이 포로돼 가는 거, 유엔군이 포로돼 가는 구산지만 계속 내보내지. 네. 그 모든 6.25 전쟁물 용화에 소련군 장교들, 중국군 장교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걸 공개를 못하는 거야. 아, 그렇구나. 한 세대 두 제국주의 네. 일제를 때려부시고 광복을 네. 김일성이 했대. 네. 6.25 때 연합군이 달려든 거 때려부시고 미제를 때려부시고 또 6.25 전쟁을 승리했다가 한 세대 두 제국주의를 때려부수고 그걸 제국주의 멸망의 시초를 열어놓은 게 김일성으로 딱 돼. 그럼 우리도 그때 그랬어요. 8.15 해방도 김일성이 일으켰다면 양쪽을 다 김일성이 통치해야 되겠는데 이거는 왜 가운데서 끊어져서 우리가 그때부터 이렇게 의심을 했어요. 의심은 했어도 누구도 물어는 못 보잖아. 물어봐도 대답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대답할 수 있을 사람이 없어. 이제 뭐 7.27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휴전협정에 유엔군과 네. 그 북한인하고 붙었잖아. 네, 정전협정. 그것도 얼마나 자랑하니 그때 클라쿠 장군. 네. 클라쿠 장군이 뭐 거긴 장군이라고도 안 하지. 클라쿠가 나와서 네. 찍었는데 네. 그 뭐 휴전협정에 도장 억지로 기어 나와서 도장 찍은 다음에 이런 말 했다고 대문 짱만하게 또 쏘는 네. 게 있어. 뭐. 조선전쟁은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장소에서 네. 잘못된 적에 대한 잘못된 전쟁이었다. 네, 이렇게 뭐 말했잖아. 미국이 그렇게 했다 그랬어요. 그렇게 말했다고 네. 그러잖아. 뭐 그렇게 진짜 말했는지 미국이 모르지. 물어봤으면 그거 보니까 좋겠어요. 그런 말이 없잖아. 아예. 네, 말로 근데 해서. 이 말은 들어본 적이 있지. 네, 있어요. 그거는 교과서에도 있어요. 교과서에도 있지. 미군이 이렇게 해서 우리인데다가 이렇게 두 손을 빌면서 제발 전전협정을 해달라, 뭐 어쩌라, 빌었다.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렇게 뭐 이렇게 내보냈다, 뭐 이런 그런 저도 저 북한에서 나름 대학나고 여기 와서 자랑하고 싶지도 않아. 우리가 북한에서 배운 거 웬만하면 쓸 게 하나도 없어요. 게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기술대학이잖아요. 기술대학이니까 기술이니까. 그런 거까지도 또 잘 안 배워져요. 그러니까 북한은 결론적으로 저 평양 대성산 뭐 대성구역 어둠에 있는 대성산 혁명 열사령은 6.25 전쟁에 그 강제로 징집됐던 북한의 군의 묘가 단 한 구도 없다는 것. 없어요. 아예 북한 전역이 없다는 네, 걸 네.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김길선입니다. 제가 선생님한테 이제 요번에 이제 들고 온 물음. 북한과 중국,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에서 쉽게 그 관계를 알 수 있는 상징물 같은 게 있지 않을까? 예, 그런 것들 한번 물어보려고. 예. 이게 북한이라는 국가 통치자들 빼놓고 네. 북한이란 국가와 러시아라는 국가, 북한이란 국가와 중국이라는 국가를 놓고 볼 때 네. 국가에서 1순위는 국민이거든. 네. 김일성 족속은 인민이라 그래. 인민의 나라라. 그렇기 때문에 그 국민사회의 대로 정서를 보면 다 나오게 돼 있거든. 그렇죠. 진실한 관계가 어떤가 하는 네, 거. 제 감정에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되거든요. 용에 가깝고. 네, 네, 네. 그 모든 국가에서 대외 관계에서 혈맹이 됐든 동맹이 됐든 진세를 진 나라들에는 상징물이 다 있어. 북한에서 내가 본 적이 없는데 여기서는 많이 봤어요. 북한은 스탈린에 의해서 해방됐어도 스탈린 동상도 하나도 없어. 1950년대까지는 스탈린 거리가 있었거든. 네, 있었어요. 있었어, 평양에. 그 후에 그 버드나무 거리론가 바뀌었어. 그 김일성 광장 양쪽에 종합청사 있잖아. 네. 일작 종합청사, 오른쪽 종합청사에는 막스, 레닌 대형 초상화가 있다가 그 위엔 다 없어지고 김일성 하나 덜러덩 걸어놨어. 그런 상징물도 있었기 때문에 북한의 평양 시민들은 지방은 모르겠어. 아, 소련과 우리 북한의 관계는 이렇구나. 그 중국에 대해서는 없었어. 그때도.
6.25 때 그렇게 10만 대군이 쓸어 나와서 그렇게 도와주고 나갔는데 압록강 기슭까지 쫓겨갔던 김일성 정권을 살려놨는데 모태똥 사진을 걸었다든가 주덕이 사진 그런 적은 없어. 그러면 오늘 북한 사회에 러시아의 대북한의 기여도에 따른 말하자면 기념탑, 중국의 대북한의 기여도에 따른 그 말하자면 기념탑 같은 건 평양에 딱 2개가 있어. 아, 있기는 있어. 소련과 관련해서는 해방탑이 있고 네. 중국과 관련해서는 우위탑이 있어. 근데 이 문제는 어떻게 돼 있나? 해방탑이든 우위탑이든 전체 북한 주민은 여기에 가서 견학할 수가 없어. 우위탑은 모란봉 구역에 있고 해방탑은 중구역에 있거든. 해방탑은 소련에서 대표단이 올 때 그저 화한 충정하고 가는 그 소련을 위해서 만든 거지. 북한 인민이 그 말하자면 대조국 해방에 기여한 그거를 인식시켜 주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야. 우위탑은 더 막연해. 아, 그래요? 해방탑은 밖을 둘러보면 이 무슨 뜻인가 알게 되는데 우위탑은 그 돌문 열고 들어가서 안을 봐야 이 왜 세운지 알게 돼 있어. 아, 그래요? 근데 이건 놓고 볼 때 북한 김일성 족속은 어떤 북한 주민도 북한 공산정권 수립의 소련의 공로나 6.25 전쟁 때 김일성 정권을 살려준 중국의 공로에 대해서 북한 주민이 아는 걸 대단히 꺼린다는 결과밖에 안 나와. 김일성이가 그럴 수밖에 한 없어. 세대 두 제국주의를 물리친 거를 강조해야 되니까 해방의 은인이라니까. 8.15 해방의 은인. 소련 군대가 들어온 건 틀림없지만은 그 미미하게 누르고 약화시키기 위해서 각인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따구 조치를 하거든. 또 우위탑은 한 세대의 두 제국주의를 타승한 백전백승의 강철의 영장이라는 이까 여기에 기스날까봐 그렇게 정말 누르는 것 같아. 우위탑은 굉장히 협소해.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북한 평양 시민들도 그게 자기 구역에 있지 않으면 몰라. 왜? 일절 거기에 대한 견학을 조직 안 해. 거기에는 조직적으로 절대로 데려가질 않아.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은 그 소련이 우리를 위해서 뭐 했는지 몰라. 공산 중국이 6.25 때 살려놨다는 거 그것도 굉장히 긴가민가해. 70년대 이후의 출신들은. 그렇죠. 제 기억에도 없는데요. 이게 바로 북한 주민사회의 중국을 경시하는 성향, 러시아에 대해서 계시나마나 하는 그걸로 보는 그 인민 정서에도 이게 지대한 역할을 했거든. 그럼요. 그러니까 저는 또 이제 선생님 얘기 듣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어쨌든 북한 입장에서는 고마운 거잖아요. 근데 감사나 고마움에 대한 거를 발사시켰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주 비정상적인 족속이니까 이제 비설이 내교적인 관계에서는 유들 있게 가져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점차 70년대부터는 구소련에서도 외면받고 공산 중국에서도 외면받기 시작한 거야. 북한의 모든 경제가 70년대를 분기로 뚝 떨어진 이유가 여기에 딱 있어. 그 나라에서 원료, 자재, 기계 뭐 다 돌아댔거든. 얼마나 그 김일성 족속에 대해서 진짜 아무 득도 안 된다는 걸 알았으면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 5개 중에 중국, 러시아가 들어가거든. 얘들도 대부분 유엔 제재 결의안에 서명을 했겠어. 명색이 동맹국인데, 우호국인데. 그러니까 얘들도 귀찮은 거야. 알아서 버티든 말든. 그저 그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북한 주민들은 아무리 우방국이요, 포괄적 동맹관계요, 뭐 해도 중국도 모르고 러시아도 몰라. 알고 싶질 않아 해. 왜 한반도에 대해서 어떻게 그 8.15 해방 이후에 작동했는가에 대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그 의의를 제대로 축소화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탑, 해방탑,
대표단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북한군 그 명예위원회 떠오셔놓고 환가하고 주고 가면 끝나. 그거는 그 주변은 환영하는 인민도 없어. 그리고 더 웃기는 건 뭔지 알아? 아무나 못 들어가게 1980년대부터는 그렇게 됐어. 거기에 들어가서 조금이라도 멈춰서서 보려면 관리원이 나와. 가라고. 난 이거 다 겪어서 알아. 아니 자국민들한테 하는 것도 물론 용서가 안 되지만 얘는 이 김씨족속은 외교 관계도 낙후한 사람들이구나. 영점이지. 영점. 유아 독존적이고 오직 그 공산 세습 독재 체제를 유지 연구하겠다는 그 야만적인 범죄적 야망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그 하나를 놓고 봐도 북한 주민들이 세계에 대한 북한 밖에 대한 이해도가 그 상식도가 굉장히 낮아. 코 큰 놈, 코 없는 놈 이렇게 다 그래. 아, 난 너무 웃긴다. 북한은 정말 답이 없는 나라구나. 예. 외교적으로도 왜 세계적으로 왕따 당하는가 했더니 그래서 내가 안 되면 해. 지금 뭐 이번에 뭐 러시아 파병하고 뭐 무슨 기술을 준다면 아나 떡이라 그래. 절대 안 주기도 하고냐. 북한이 준다 해도 못 받아 먹어. 그러겠네요. 동남아사에서만 들을 수 있는 북한에 대한 얘기인데 북한의 친러시아 이제 그 정서가 북한 주민들한테는 아예 없다는 거. 김일성 적적도 없는데 북한 주민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어? 주민 사이가. 너무 명쾌하게 답을 이렇게 정확하게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가 겪었기 때문에 알거든. 근데 다 겪어서 아는 건 아니잖아요. 선생님처럼 이렇게 살이 정연하게 설명해주는 방송도 없다는 얘기를 하고요.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평양만사는 오늘도 정확하게 정도를 걷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게 북한 인민들에게 호소합니다. 장장 80년이 되어오는 김일성 적속 노예 체제를 끝장낼 때가 되었습니다. 북한 인민이 진정한 자유 해방을 위해 공포를 딛고 힘을 모아서 김일성 적속을 반드시 몰아냅시다. 그 길에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